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뭐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래도 오늘 약세 흐름을 보면 뭐 딱히 외국인이 많이 판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뭐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이륙하는 이런 형태의 흐름에서 뭔가 훼손을 한 것도 아니고, 그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다. 이 정도가 약간의 어떤 특이사항이고 특별한 부분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업종별로 보면 섬유, 종이 목재 이런 거 좀 비중이 작은 종목들이 오르고, 증권과 건설이 상승을 했는데, 보통 증권과 건설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데 증권 건설이 양호했다라는 것도 조금 특이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업종이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다소 개선이 됐다. 뭐 요런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섬유 의류가 조금 양호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테마로는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뭐 요런 쪽으로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그거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강세를 보인다. 뭐 예를 들면 단순히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 업체들도 시장 주목을 받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mRNA 관련주들, 뭐 아무래도 또 이제는 모더나가 본격적으로 모더나 백신이 공급이 될 것 같은데, 모더나 백신이 본격적으로 공급이 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테마가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관심을 받을 만한 쪽이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마켓컬리가 상장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관련주들도 조금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마켓 쿠팡도 뭐 당연히 거품이고, 마켓컬리는 뭐 망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랑 또 별개로 테마주들이 준동을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아직도 코로나19 변이 때문에 또 더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골프장 호황도 장기간 이어질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또 반응, 그리고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또 상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현실적인 어떤 재료에 반응을 했다. 그러니까 이 반응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 뭐 거의 틀림이 없는데, 코스피가 좋으면 제 계좌가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계좌하고 완전히 지금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들의 어떤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편입한 종목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할 만한 종목들이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는 신규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지만 저처럼 시장에서 닳고 다른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안 사니까, 그래서 그 삼성전자를 사고 중소형주를 사는 사람들의 좀 종류가 다르다. 뭐 누가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고 누가 성과가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류로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또 시비가 엇갈리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황은 그렇고, 뭐 그러면 이제 보유 종목들을 보면 영신금속을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영신금속은 이제 지금 가격 수준에서 뭐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버티고 있는데 요 사이사이에 거래량이 제법 많이 누적이 됐습니다. 따져보면 뭐 이때부터 해가지고 상당한 거래량이 누적이 됐습니다. 이 거래량이 누적이 됐고, 이 시기에 누군가 매집을 했으면 앞으로 올라가는 거고, 누군가 털었으면 빠지는 건데, 사실 털었다고 할 만한 주체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뭐 시세를 엉뚱한 거품을 만들어 가지고 작전 세력들이 털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요 거래량의 과정에서 누군가가 매집을 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매집을 했고 뭐 사실 재료가 좋지 않습니까? 테슬라, 현대모비스, 또 대선 테마 뭐 이렇게 엮여 있으니까 뭐 뭔 짓을 해도 매집한 쪽은 나중에 주가를 올려 먹어서 그렇게 탈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뭐 좋은 가격이 온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고 뭐 설사 안 오면 지금 뭐 시총이 600억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뭐 계속 옆으로 긴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지만 옆으로 기는 게 아니라 만약에 빠진다. 그럼 시총이 이제 500억대가 되고 또 400억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가격 매력이면 또 사버리면 그만이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를 아무리 봐도 제가 갖고 있어서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편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갈 것 같아서. 그 정도. 네, 그리고 이온 컴포텍이 오늘 반응이 있었는데 뭔가 다시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요 만들어가는 흐름이 아주 좋아져가지고 또 살짝 기대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기대했다가 요 김칫국을 마셨으니까 이번엔 그냥 기대 안 하고 조금 잠잠하게 보려고 합니다. 이온 컴포텍에 대해서 뭐 그냥 현재 가치로 본다면 거품은 맞는데 그럼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이 미래 가치가 좋다 나쁘다 이건 당장은 투자자들이 판단할 문제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미래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고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팔 것인데 그 사고 팔고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이 가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적정 주가라는 게 현재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고 파는 데서 치열하게 계산기 두드리면서 사고 팔고 있으니까 지금이 적정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적정가가 아닌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시 차트 흐름도 개선이 됐으니까 뭐 요거는 거 한방 그 표현하자면 팍 올라가는 거 한번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아 근데 또 지난번에 너무 제가 개거품을 물면서 뭐 차트가 좋다고 떠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볼 거 없고 솔고바이오는 제가 조금 실수를 했는데 제가 이 솔고바이오가 언제 멈출지에 대해서 뭐 열심히 제 나름대로 최근에 종목들을 돌려봤더니 이 3연상을 가는 종목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확률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 굉장히 특수한 경우지만 확률적으로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그래도 하루에 4-5개씩 나오고 그리고 2연상 가는 종목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3연상이 없다. 그러면 솔고바이오는 여기인데 하필 그날 또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래서 아 이것들이 여기서 터는구나 생각하고 뭐 저는 이제 갖고 있지 않지만 이 솔고바이오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이게 뭐 제가 신규로 사실하는 게 아니었고 예전에 거래 정지되기 전에 이제 솔고바이오에서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이때 한번 대응을 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단타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윙 단타 대응인데 여기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물려서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서 저는 팔고 끝냈습니다라고 했는데 대응을 못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가가 보통 이제 평균 한 1,500원대 문의하신 분들이 대략 거의 신기하게도 이 가격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까지 기다렸으면 이제 원금을 찾고 나오는 건데 그분들도 제가 진짜 미래를 모르면서도 이 확률로 저도 모르게 이걸 또 확신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연상 가는 종목 없고 그리고 1,500원대 매물이 아주 두텁고 그러니까 이쯤에서 한번 꺾이지 않을까. 무슨 돈으로 만약에 여기서 돈 밀어 올리고 다 매집을 해버리면 진짜 이거 주식 싹 끌고 모아서 아주 크게 보낼 건데 그러니까 여기다 해서 문의하신 분들께 어쨌든
이날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다음날 상한가를 가니까 괜히 설레발 쳐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쨌든 이렇게 확률을 벗어나고 예상을 벗어나는 종목들이 나오는 거, 예, 그거에 확률이 굉장히 낮더라도 나한테 일어나면 일단 100%가 돼버리니까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항상 대응을 반씩 이렇게 걸쳐 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정석적으로 갔다면 그래도 더 못 오를 것 같아서 오늘 반을 터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은 남기고. 뭐 요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1,200원대 중반에 팔고 1,600원대 중반에 팔아서 두 개 하면 1,400원대. 뭐 특별히 나쁘지 않은 게 되는데 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확신을 가져버린 게 패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네, 그리고 EV 첨단 소재. 이제 뭔가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단기 고점도 넘어섰고.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뭐 매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가볍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가볍게 달리고 올라가면 뭐 자연스럽게 세미콘 라이트가 보유했던, 그러니까 SL 바이오시스가 보유했던 그 액터 지분을 시장에서 이제 흩뿌리게 될 겁니다. 흩어버리게 될 거고. 뭐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목적 달성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뭐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로 정리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두고도 짜증나는데 아무튼 그 보유하신 분들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늦게 올려가지고 댓글이 조금 저조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저도 사실하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옛날에 물렸던 종목인데 오늘부로 이제 물린 분들 원금 찾으셨을 텐데 제가 좀 일찍 팔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에 어떤 흐름이 예상되는지 저는 모르지만, 예, 알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한 종목이니까 이 포스코를 보고 관심을 받았던 종목을 한번 하나씩 찝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포스코를 보니까 오늘은 그 철강 금속 업종을 전부 다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일단 포스코. 네, 포스코. 자, 일단 포스코는 단기 고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상승을 했던 재료가 일회성인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것인지 봐야 되는데, 일단 당시에 철강 제품의 가격, 철강석 가격의 강세가 일시적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회성. 왜냐하면 이제 그 가격이 그렇게 수직으로 오른 게 중국하고 호주하고 갈등을 겪어서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중국하고 호주하고 통상 마찰도 있었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호주산 제품 수입 금지라든지 이런 걸 또 때려서 곤란하게 만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뭐 한국하고 달리 호주는 굉장히 이제 기계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중국의 그런 압박에 굴하지 않고 조치를 취한 게 철강석 가격을 단숨에 올려버렸습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철강석 중에서 80%를 호주에서 들여오는데 호주가 이렇게 철강석 가격을 2배 이상 올려버리니까, 그래서 현물 가격이
2배 이상 올라간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갈등의 배경 속에서 포스코가 이런 상승이 있었고, 그게 뭐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통상 마찰에서 이런 문제가 번졌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으니까 일회성이고, 그 일회성 이슈가 끝나니까 포스코가 적정한 수준으로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포스코의 적정 주가는 60만 원 이상이지만 그 시장에서 보는 적정 주가가 이렇게 낮은데, 그 최대 주주가 없는 그런 약정과, 그리고 최대 주주가 없다 보니까 정부가 국영기업처럼 다루고 낙하산 인사를 보낸다는 거, 이 정부가 개입하면 경제 논리로 회사 경영이 안 되니까 당연히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포스코가 저평가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철강석 가격이 상승했지만 그런 재료가 일단 중국하고 호주하고 화해 무드가 되면서 일단 불식이 됐고, 불식이 되면 그냥 주가 측면에서 보면 다시 올라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옆으로 끼면서 후위를 도모하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마 7월에도 현재 가격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 같고, 8월에도 뭐 영향을 같이 받든 뭐든, 예, 또 변동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다른 철강 금속은 어떻느냐, 예, 봐야 되는데, 네, 포스코 강판.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지만 이미 3차에 걸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3차 상승, 제가 4차 상승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한 번을 어쩌다 봤었나 못 봤나. 그런데 아무튼 3차 상승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포스코 강판을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공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고가라서 쉽게 올라가긴 하지만 한번 물리고 흐름 깨지면 다시 좋아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동국제강도 포스코하고 같은 시기에 같은 이유로 올랐고 지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부분은 없는 상태, 포스코하고 비교해서. 현대제철도 비슷한 상태고, 그러면 작은 애들은 어떤, 동부제철 뭐 다 양상이 비슷합니다. 고려제강 다들 비슷하고, 세아베스트 뭐 이렇다 보니까,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그냥 대부분 다 연동이 되는, 예,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대한제강하고, 예, 세아베스틸은 고점을 다시 넘기려고 하니까 기본적인 기업의 어떤 체력이 좋은 종목들은 또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예, 포스코를 위시한 철강 주요 종목에 대한 그런, 예, 아주 간단한 검토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다 포스코하고 연동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포스코하고 함께 중간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계속 보유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재미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고 85,000원까지는 무난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지수 상승에 어느 정도 지분을 갖게 되는, 예, 그런 모습이 되고, 예, 그래서 지수 차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지수가 만약에 올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 삼성전자는 또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것과, 배당을 주니까 배당만 받고 있어도 괜찮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어떤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경우가, 예,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걸 뭐 다른 종목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신규 투자자들이 삼성전자가 망하면 뭐 나라가 망하니까 뭐 망하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이제 안정성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안전성. 예. 그래서 그 중간 배당 주는 것도 그렇고 차별화가 됩니다, 삼성전자가. 근데 이게 차별화되는 매력이 계속 투자자들을 붙잡아둘 것인지, 아니면 그 이슈가 끝나면 풀이 죽을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뭐 현실적으로 그런 풀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단기적인 매력, 중간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크게 갖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5,000원이 한계고 그때가 왔어요.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제노레이가 오늘 아까 안 봤는데 그게 있습니다. 뉴스에 2021년 코스닥 라이징 스타 선정 제노레이가 됐습니다. 국내 1위, 글로벌 5위권.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노레이의 제품이 반값인데 성능이 더 좋다. 글로벌 1위가 앞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라이징 스타로 선정이 돼서 인지도를 좀 높였는데 그런 종목 외에도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인텍 플러스도 있고 익숙한 종목 인텍 플러스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하나씩 35개를 발표를 했는데 이것 중에서 이제 조금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될 부분 M 플러스 M 플러스는 왜 관심 있게 봐야 되냐면 왜 안 바뀌었지? M 플러스는 얼마 전에 또 주변에서 인간 지표를 하는 분이 매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뭐 딱히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였으니까. 그래서 약간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쭉 보면 제노레이, STI 그 정도? 인텍플러스, 뷰웍스 뭐 이 정도가 조금 나아 보이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딱히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제노레이가 요 라이징 스타에 선정이 됐다라는 거 충분히 고무가 될 만한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뷰웍스, 인텍플러스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텍플러스는 시세를 내고 죽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시점에서 액트하고 인텍플러스를 같은 가격에서 관심 있게 봤는데 두 종목 다 앞으로 강한 어떤 성장 대박주의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액트가 1등이고 인텍플러스가 2등이었습니다. 근데 이 2등짜리 이제 거의 6배 가까이 오르고 액트는 고난을 겪게 됐는데 뭐 어쨌든 이런 흐름을 보인 종목 그러니까 물론 라이징 스타가 되긴 했지만 선정이 됐지만 주가는 이미 올라가서 꺾이고 있는 상태니까 뭐 여기서 뭐 먹어봤자 얼마나 더 먹겠냐 라는 생각과 또 하나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이전에 올라갈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돈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시세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TI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뭐 기본기가 탄탄하고 좋기는 하지만 그건 그거고 또 라이징 스타로 선정이 됐지만 주가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이 STI도 뭐 딱히 재미가 없는 라이징 스타 선정이 됐다. 그렇지만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꺾이면 요때 신고가에서 주가 올리는 거에 돈 그리고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매물 소화하면서 올려야 되는 돈 천차 만별이니까 그런 부분들 수급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은 잘 이해를 해두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뷰웍스
뷰옥스는 아직 추세가 망가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중기적인 흐름은 적당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만한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뷰옥스가 뭐 매력이 있냐 없냐라고 본다면 딱히 가격 매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가격 매력은 없는데 어느 정도 매출 성장이 좀 굳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익도 증가세니까 그런 성장 프리미엄을 생각하면 뭐 나쁘지 않은 정도? 이 정도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뭐 차트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다소 나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억지로 시간 채우는 것보다 오늘은 조금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